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라이브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이주호이고요. 자, 금요일 저녁도 저희와 함께 하시죠. 여러분들 오늘 미국 시장을 준비함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좀 주목하고 계시나요? 일단 뭐 큰 이벤트는 없는데 저는 몇 가지 뉴스가 좀 눈에 띄었어요. 첫 번째로 제가 제 눈을 가장 사로잡았던 뉴스가 바로 옐런 장관이 블룸버그랑 인터뷰를 했는데 침체 위험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멘트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뭐 경제나 주식에는 좋은 이야기죠. 했던 얘기를 보니까 노동시장은 회복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낮아지고 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시장은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가파르게 올랐으니까 좀 조정 나오는 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거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죠. 자, 그리고 잠시 후에 10시 45분쯤에는 이 6월 제조업 PMI가 공개되니까 경기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뭐 아주 큰 뭐 시장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그런 지표는 아니더라도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장 전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있겠죠. 바로 저희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부터 들어가 보죠. 박성우 선임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보니까 평소에 해주셨던 대로 현재 경기가 어떤지를 먼저 파악을 해주실 건가 봐요. 네, 먼저 그걸 좀 파악하고요. 네. 이게 같은 기준으로 계속해서 이제 시장을 바라봐야 이게 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서 어떤 때는 이거, 어떤 때는 저거 이렇게 끼워 맞추식으로 이렇게 시장을 보시는 것보다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같은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으로 이제 주식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반복적이기는 합니다만은 좀 같은 기준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경기와 실적, 물가, 금리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준으로 증시를 이제 바라보는데 네. 일단 경기부터 한번 살펴보면 이제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것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자주 설명했으니까 네. 딱 개요만 짚어보죠. 그러죠. 네. 그래서 뉴욕 연은 경기 선행지수 이제 주간 단위로 발표하는 건데 일단 지지난주에는 0.93%였다가요. 이번 주에는 1.08%로 소폭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거 뭐 상승을 뭐 의미 있게 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화면인데 지금 이렇게 그 경기 선행지수가 계속해서 떨어지다가 올해 한 1월 이때부터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좀 평평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이번 주에도 네. 경기 하강은 멈춘 상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기업 실적인데요. 기업 실적도 그러니까 올해 이제 2월부터 이렇게 반등세가 나오는 게 이번 주에도 유지가 됐고요. 지지난 주에는 이제 그 12개월 EPS가 이제 228.72였다가 이번 주에는 이제 229 이렇게 또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2월 이후에도 반등세를 좀 유지하고 있다. 실적도 네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실 것 실적이 같고 조금 늘었냐, 많이 늘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적이 늘어나고 있다는 현상이 중요하다. 일단 방향이 좀 네. 더 중요하긴 해요. 네네. 이게 뭐 절대적인 것보다 일단 방향이 네.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주식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이제 금리를 보시면 제가 매주 뭐 금요일마다 이제 금리 체크해 드릴 때 그러니까 좀 우연치 않게 제가 출연할 때마다 전날 금리가 계속 떨어졌었거든요. 네네. 전날에는. 근데 오늘은 이게 지난 하루는 이제 10년물 금리가 이 3.72에서 3.8% 네. 좀 상승을 했는데 뭐 일단은 오늘 어제 이제 계속 뉴스가 이슈가 됐었던 거는 영란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이제 50pp 이제 상향을 하면서 원래는 25pp 올릴 줄 알았는데 50pp를 올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금리가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10년물 금리도 소폭 좀 상승을 했고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 상승했는데 멀리서 보면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방향은 뭐 고점을 점점 낮추고 있어서 좀 서서히 하락 중이다. 네네. 이렇게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경기는 아까 증시는 제가 말씀드린 게 분모가 네네. 이제 금리와 물가고 분자가 경기와 실적 이런 함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지금 흐름은 경기는 일단 떨어지고 있었다가 좀 평평해졌고요. 네. 실적은 일단 뭐 가파른 건 아니지만 일단은 올라가고 있고 금리도 뭐 어제 하루는 올랐지만 전반적으로 하락 중. 그다음에 물가 같은 경우도 뭐 근원 CPI나 뭐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하지만 어쨌든 요게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수식으로만 보면
지금 증시가 어쨌든 좀 위로 올라가는 쪽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영향들이 계속 이제 축적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성장주 쪽이 흐름이 계속해서 좀 좋은 건데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이쪽 S&P 500 그 종목들 중에서 가치주 섹터 이쪽들이 좀 간간히 막 힘을 내고는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대형 성장주 이쪽이 좀 그 상승폭이 좀 컸고요. 그 중에서도 이쪽에 이제 노란색으로 칠한 아마존이 이제 플러스 4.26% 상승을 했는데 안 그래도 이제 아마존은 네. 그러면 뭐 아마존 뭐 좋은 거 알겠어. 빅테크이기도 하고 AI와 관련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네네. 뭐 때문에 오른 거예요? 일단은 그 한 그 리서치나 뭐 이런 쪽에서 그 AI와 관련돼서 AI가 계속 커지니까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의 실적이 뭐 상승이 기대된다. 네. 뭐 이런 멘트들이 나오면서 아마존이 좀 세졌고요. 상승폭이. 그럼 아마존이 세지니까 그럼 같이 클라우드하는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구글은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대형 성장주들이 뭐 가치주에 비해서 좀 상승을 했던 하루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영란은행 네. 그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말씀 한번 잠깐 드리면 요 화면은 요 파란색 가운데 있는 거는 영란은행의 이제 기준금리 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주황색 막대 그래프는 인상폭이에요. 인상폭인데 여기 보시면 요때까지 거의 뭐 아주 그 75bp 자이언트 스텝 이렇게까지 좀 올렸다가 몇 달 동안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을 이렇게 했습니다. 인상 폭이 좀 줄어들고 있었는데 네네. 이번에 25bp 올릴 거라고 다들 예상했는데 50bp가 상승을 하면서 시장이 조금 약간 놀랬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결국 그 BOE의 기준 금리는 4.5에서 5.0%까지 이렇게 조금 올라갔었고요. 그러면은 그 BOE에서 왜 금리를 올렸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 체크해 보면은 여기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그 영국의 그 CPI와 지금 코어 CPI인데 여기 보시면 일단 뭐 전반적인 뭐 상품이나 그다음에 CPI는 이렇게 좀 하락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좀 하락하고 있는데 코어 CPI가 미국은 어쨌든 좀 방향은 조금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지만 영국 같은 경우는 이 코어 CPI가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영국 그 영란은행에서 이번에 좀 금리를 올렸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그럼 코어 CPI는 왜 올랐을까? 이 임금 상승률이 좀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있는 거 보시면은 이게 그 영국의 주간 평균 임금 상승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22년부터 임금 상승률이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걸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어 CPI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이제 임금 상승률인데 네. 이 임금 상승률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코어 CPI가 좀 올랐다. 그래서 또 금리를 올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제일 어디 갔느냐. 이게 무서워요. 뭐냐면 지금 저게 지금 영국이에요? 이게 영국인데 그러니까 이거죠. 물가가 오르니까 근로자 입장에선 물가 오를 만큼 우리 임금 올려줘. 네. 그 임금이 오르니까 또 물가가 오르고 또 물가가 오르면 또 우리 임금 올려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이제 맞물려서 이제 올라가는 거. 이걸 이제 스파이럴해서 이제 나선형으로 이렇게 같이 막 올라가는 거. 네네.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연준에서도 미국 연준 같은 경우도 임금과 물가 스파이럴을 아주 경계하고 있는데 지금 영국이 이런 모양새가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영국에서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파업이 뭐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중에서도 뭐 특히 뭐 간호사들도 이제 파업을 했는데 이게 영국에서는 100년 만이라고 합니다. 간호사가 파업을 한 거. 네네. 그래서 뭐 영국 정부에서 이 공공기관 근로자들이 파업을 못하게끔 뭐 법안을 발의한다든지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그 공공 근로자들이 왜 파업을 했느냐? 첫 번째는 물가가 계속 오르는데 우리 임금이 아직도 좀 낮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코로나 이후에 이제 인원들이 좀 빠진 거예요. 그 인원들이 빠졌는데 그쵸. 일은 그대로니까 네네. 이제 근무 여건이 좀 악화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임금 올려달라 이런 주장을 하는 거 있는 거고 그 다음으로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브렉시트의 영향이 그러니까 브렉시트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시 그 뭐 외국인 노동자나 이런 분들이 영국에 들어오기가 좀 절차상 어려워지다 보니까 또 뭐 노동을 할 수 있는 근로자분들이 좀 유입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외국인 노동자랑 브렉시트 이전의 외국인 노동자는 약간 네. 다른 개념이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사실 저렴한 일자리를 뭐 창출해주는 에. 노동자로 많이 생각을 하고 하지만 이제 그 영국의 경우에는 유럽 연합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쵸, 거의 국경을 좀 한 나라죠. 자유롭게 드나들 맞아요. 수가 있어서 비단 그냥 저임금 노동자뿐만 아니라 진짜 사회 전반에 이제 많은 노동자들이 좀 들어왔었던 케이스였었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브렉시트 때문에 그게 안 되고 코로나 네. 때 막 사람들 이탈하고 여기에도 뭐 지금 임금은 안 올라가고 이러니까 저 영국은 난리 났겠네요. 그래서 이게 좀 사회적 문제예요. 지금 현재 영국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임금 상승률이 다시 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기 힘든 이런 상황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임금과 물가가 서로 맞물려 가면서 서로 올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 보니 50bp까지 올린 거 아닌가 네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어제 있었던 일들을 좀 간략하게 좀 설명드린 거고, 그다음에 제가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그 현재 그 S&P 500 지수가 좀 계속 잘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네. 최근 며칠은 좀 쉬고 있지만 그래서 이런 얘기들 좀 많죠. 그러니까 S&P 500이 지금 비싸냐 싸냐 그래서 네. 더 올라가냐 마느냐 이제 이런 논란들이 많은데 그거를 제가 봤을 때 이제 PER로 네. 흔히들 아시는 그 PER 있잖아요. 네. 이걸 가지고 한번 지금 현재 S&P 500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네. 이걸 좀 잠깐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 그래서 일단 PER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이게 PER이 뭔지를 좀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네네. 요새는 주식에 뭐 워낙 관심들이 많으셔서 PER이 뭔지 좀 언뜻 알아들으시긴 할 텐데 네. 그거 좀 잠깐 이거 말씀드릴게요. 잘못 얘기했다가 야 무시하냐 뭐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는데 왜요? 피해 우리가 모르겠어 뭐 이런 아, 반응 보이실 수도 근데 있어서 보통은 좀 네. PER에 대해서 좀 오해하시는 부분들도 아, 좀 그래요? 있으세요. 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설명드릴 텐데 네. 일단은 PER 설명드리기 전에 앞서서 주가는 어떤 식으로 이제 오르고 떨어질까를 좀 분해를 해보면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EPS와 PER이 이제 곱해져서 이제 주가인데 EPS는 잘 아시다시피 그냥 기업 이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네. 그러면 이 수식대로라면 기업의 이익, EPS가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가는 건 자연스럽죠. 그렇죠. 이해하시기도 편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선뜻 이해가 안 되시는 게 이제 PER이거든요. 네. 이게 뭐 이렇게 탁 이렇게 직감적으로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PER 또 이 주가를 이루는 이제 한 그 요인이 돼요. 근데 PER 그러면 보통 뭐 교과서나 이런 게 나오면 뭐 몇 가지 수식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 PER이라고 하면 일종의 그 투자 심리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투자 심리이기도 하고 어떤 증시나 어떤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뭐 관심의 크기 정도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테슬라는 한 몇 년 전만 해도 차라리 그 기업 이익이 이렇게 크진 않았잖아요. 네네. 심지어 적자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테슬라는 요 EPS 기업 실적은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주가가 아주 대단했던 거는 이 PER이 높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 PER이 높은 이유는 지금은 테슬라가 좀 실적이 별로 안 좋지만 전기차나 이런 시장 이런 게 확대되면서 테슬라의 실적이 좋아질 수도 있어. 이런 투자 심리가 커지고 관심이 커지면서 PER이 올라가게 된 거죠. 되게 생각 많이 하셨네요. 고민 많이 해서 지금 고민 많이 적은 하- 겁니다. 아, 그러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게 테슬라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네. 그다음에 이걸 또 아파트의 예를 들면은 이 강남 아파트나 사실은 저기 이제 지방에 있는 아파트나 뭐 시멘트 들어간 거 똑같고, 네. 뭐 다 똑같잖아요. 뭐 네. 그 만들어진 그 골조 자체는. 근데 강남 아파트는 뭐 유독 비싼 거는 일단 강남이라는 위치적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강남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올라갈 거야. 이런 투자 심리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강남의 아파트의 PER은 아마 굉장히 높을 거예요. 네네. 지방의 아파트보다. 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근데 반면에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이 실적은 뭐 항상 괜찮습니다. 막 확 떨어지는 경우도 별로 없고 뭐 이렇게 아주 꾸준하게 잘 나오는데 근데 주가는 항상 뭐 보통은 네. 조금 좀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은 괜찮은데 은행주는 뭔가 테슬라처럼 뭐 실적이 확 좋아진다든지 이런 뭐 기대감이 좀 작다 보니까 EPS는 괜찮지만 관심이 작아서 PER이 낮아서 주가가 이렇게 좀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저 안 그래도 좀 걱정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박사원 선임 매니저가 얘기 시작하기 전에 우리 그거 있잖아요. 기초서적
네. 주식 기초 서적 보면 PER은 뭐 그 이익을 몇 년 안에 뭐 회수할 수 있는 예. 기간이면 이런 얘기 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했는데 열심히 고민 많이 하셨네요. 아유, 그 정도 고민은 관심의 당연하죠. 크기야. 네네. 네. 그래서 네. 여기 그 숫자로 적어놓은 거는 이 삼성전자의 6월 21일 기준 주가인데 그 당시에 이제 7,500원이었고 삼성전자 EPS는 3,162원이었고 PER이 그러면 22.29배예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PER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는 건 PER이라는 게 그 어떤 그 관심의 크기다. 뭐 일종의 투자 심리 크기.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다음 장을 이제 한번 보시면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나온 거죠. 그럼 S&P 500을 이제 생각을 해볼 때 PER을 이제 덧대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S&P 500이 PER이 굉장히 높다. 네. 그럼 투자 심리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관심도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PER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 관심의 크기가 너무 커지면 네. 그때 이제 뻥 하고 이제 터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장표를 이제 보시면 요 그래프는 그 1870년부터 S&P 500 지수 이 주황색 선이고요. 그다음에 요 파란색 좀 두꺼운 거는 이 실러 PER이라고 하는 건데 네. 요 PER은 사실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이렇게 보냐 저렇게 보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주 옛날 자료부터 좀 꾸준하게 나온 게 이제 실러 PER이라서 케이스 실러 교수가 만든 맞아요. PER. 그 실러 PER을 넣는데 좀 배수는 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 수준, 높이 그거기 때문에 그거 감안하고 좀 들어보시면 될 거예요. 요 실러 PER로 봤을 때 S&P 500 지수 PER을 보시면은 역사적으로 좀 높았었던 게 한 4번 정도 있어요. 네. 이 1901년 이때 PER이 25배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1929년 이때 이제 대공황 터지기 직전 네네. 이게 31배. 그다음에 1966년 이때는 오일 쇼크 터지기 전 이때가 24배. 그다음에 1999년 44.2배인데 요건 닷컴 버블 직전이고요. 네. 근데 현재가 이제 30.7배예요. 그러면 이게 PER이 높아진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뭐 이게 앞으로의 확장 가능성, 성장 가능성을 또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PER이 높다고 해서 막 비싸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게 더 커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것도 이제 해석할 수 있지만 네. 어쨌든 PER이 이제 역사적으로 좀 높았었을 때 대비해서 생각을 해보면 낮은 건 아니에요. 어쨌든 낮은 건 아니고 그리고 제가 그 당시마다의 CPI를 좀 적어놨는데 네. 좀 입이 많이 마르시죠? 네. 그 CPI를 제가 왜 적었는지는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적어놓은 이유를. 그러면 요거부터 이 PER이 막 오르고 내리고 하잖아요. 네. 그럼 PER이 왜 오르고 왜 내릴까? 그 근본 원인이 뭘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러면 되잖아요. PER이 그럼 낮았을 때 이제 PER이 올라가겠구나. 네. 그럼 주식을 사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PER이 이제 내려갈 수 있겠구나. 그럼 주식을 팔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이 PER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소가 뭘까? 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길게 봤을 때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저는 물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네. 오. 물가. 그래서 물가가 높으면 PER이 낮아지고요. 네. 주가가 빠진다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물가가 낮으면 PER이 올라가요. 어. 그럼 주가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네. 이거를 제가 데이터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요 좌측에 있는 거 요거 좀 설명을 드리면 가로축은 CPI예요. 네. 물가 상승률. 물가. 그다음에 세로축은 S&P 500의 실러 PER 네. 요건데 제가 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린 거냐면 예를 들어서 그 미국의 CPI가 3%일 때, 네. 좀 글자가 조금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 3%일 때 네. 그때 평균적으로 미국의 PER이 몇 배였을까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럼 3%였을 때 PER은 실러 PER 기준으로 네. 24배예요. 네. 좀 높은 편인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낮으면 PER이 올라가요. 네. 근데 물가가 높을 때 여기 보시면 요거 약간 극단적인 건데 물가가 14%간 적도 있었거든요. 네네. S&P가 미국이 그 당시 S&P 500의 PER은 8.5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이렇게 쭉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물가가 올라갈수록 PER이 낮아지는 거를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여기 좀 약간 볼록 튀어나온 거 있는데 이거는 다 2022년이에요. 아. 네, 22년이 좀 특이했던 케이스인데 네네. 아무튼 전반적인 흐름은 물가가 내려가면 PER이 올라간다. 네네. 근데 보시면 여기가 딱 고점이고 여기서부터 PER이 오히려 내려가잖아요. 네네. 이때부터는 디플레이션이라고 생각을 그쵸. 하는 거예요. 네, 물가가 마이너스면 네. 이거는 경기가 근데 뭐 아주 안 좋은 거죠, 그거는. 엄청 안 좋은 거죠. 네. 그래서 PER이 낮아지지만 물가는 낮아지지만 PER은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증시 입장에서 봤을 때 나는 이 정도 물가일 때가 이 주식 시장 입장에서는 난 너무 좋아 네네. 생각하는 게 2에서 3%인 거예요. 물가가. 그래서 연준도 어떻게 그걸 보면 보고 있네요. 어떻게 보면 연준도 그 타겟 인플레이션이 2%잖아요. 네. 또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박성호 선임 매니저 자료를 보셨나 네. 보네. 파월 의장이. 근데 이런 거는 사실 구글에 가보면 농담입니다. 이미지로 검색하면 다 있는데 제가 이걸 직접 그냥 한번 넣어본 거예요. 와, 신기하네요. 네. 네. 그래서 PER은 물가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이 어떠냐? CPI가 4%잖아요. 네. 근데 지금 PER은 아까 보셨지만 30.7배예요. 네네. 그러면 지금 위치가 어디냐면 음. 여기예요. 아. 물가가 지금 여기 4%인데 음. 이때 물가가 4%일 때 평균적으로 PER이 20배인데 네네. 지금이 30배예요. 음. 4%인데 그럼 이게 30배면은 아까 뭐 그냥 평균으로 봤을 때도 좀 높은 수준인데 네네. 물가와 PER로 비교해 봤을 때도 PER이 좀 높아 보이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증시가 네. 그다음에 또 투자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30배가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온다든지 네. 주가가 안 빠지는 이유는 그래 지금 물가는 4%지만 이 2%로 떨어질 걸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물가가 2%로 떨어진다. 네. 그럼 PR이 여기서 이제 올라가게 되니까 이 30.7배가 어느 정도 좀 정당화될 수도 있어요. 네네. 근데 물가가 2%를 간다 하더라도 물가 2%의 PER이 평균적인 게 23배예요. 그럼 지금 30.7배니까 그래도 좀 비싼 감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만약에 물가가 2%로 실제로 복귀를 한다. 네. 그리고 PER이 이제 25배로 좀 스무스하게 이제 평균으로 돌아간다라고 보면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까 주가는 EPS와 PER의 곱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럼 PER이 낮아지니까 네. PER이 낮아진 만큼 주가가 안 빠지려면 네. EPS가 올라가야 올라가야 돼요. 되죠. 실적이 올라가야 네. 돼요. 그래서 이 얘기를 말로 설명드리면 어려우니까 아까 그 수식에 대입해서 다시 한번 보면 말씀드린 요 PER 네. 지금이 30.7배인데 네. 물가가 2%로 진짜로 간다 네. 가정하고 평균 PER로 갔을 때 25배예요. 그럼 여기서 30.7배에서 25배 되는 게 한 20% 떨어지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주가가 안 빠지려면 EPS가 20%가 올라가야 돼요. 네네. 그러면 EPS가 20%가 올라가야 된다고요? 네. 30.7배에서 25배면 이게 한 대략 20%가 떨어진 거예요. 네. 그럼 그만큼 만약 EPS가 그대로면 주가가 20% 빠지겠죠. 네. 그러니까 EPS가 올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0.7배라는 거는 그 가정이 주식 시장에서 지금 이제 시장에서 이제 가정하고 있는 게 그냥 PER로만 놓고 보면 저는 관계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네. 그럼 진짜 기업 실적이 20%가 오를 수 있느냐? 이게 뭐 단기간에는 어렵겠죠. 네네. 근데 이제 시간을 조금 두고 보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그 EPS를 또 길게 보면 네네. 연평균으로 상승하는 게 보면 CAGR로 보면 한 7에서 8%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연평균 7에서 8%니까 한 대략 한 3, 4년 정도 만약에 평균적으로만 가면 네. 20%될 수도 있어요. 음.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주식 시장이 좀 해석을 하는 네네. 건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물가가 한 방에 아무런 어떤 이렇게 뭐 울퉁불퉁한 거 없이 아주 스무스하게 1년 내 2%로 가는 건 제 생각에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네.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가 되나요? 이렇게 여쭤보셨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것도 뭐 가정이긴 합니다만 평균보다 약간 상회하는 속도로 뭐 한 2년 정도 올라지면 20%가 되는데 이 가정도 2년 동안 주식시장에 아무 일이 없어야 돼요. 네네. 평균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면 물가도 잘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실적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야 지금의 30.7배가 조금 타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제가 봤을 땐 조금 좀 다소 낙관적인 전망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해요. PER로 보면. 그러니까 좀 이게 달리 말하면 좀 과도하게 오르긴 한 거네요. 저는 그렇게 보죠. PER로 놓고 봤을 때. 물론 뭐 여러 가지로 보면은 그렇죠. 또 그러니까 그 PER 자체가 이제 그 미국 주식 시장에 예를 들면 그거죠. 아까 강남 아파트의 PER이 높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어떤 지방 아파트에 뭐 아무것도 없었는데 PER이 낮은 상태였다가 갑자기 KTX가 들어온 거예요. 네. 그럼 PER이 확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금 미국 주식 시장에 AI라고 하는 게 탁 얹혀지면서 옛날에 그 PER 평균이 아니라 이 PER이 한 단계 좀 레벨업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엔비디아가 제시한 2분기 가이던스가 네. 50%가 높아졌으니 네. 그러니까 50%가 높아졌으니 뭔가 이게 네. 그런 기대감을 막 갖게 만들기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실적이 20% 물론 전체 기업 실적 20% 올라가는 거 되게 어려운 건 맞는데 네.
엔비디아가 2분기에 50% 이익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네. 매출인가요? 어쨌든 올라간다고 하니까 네.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관심이 커진 건 PR이 사실이죠. 높아진 건 네. 사실이네요. 그러니까 EPS도 올라가고 PR도 올라가는 게 가장 베스트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좀 뭐 주식 입장에서는 그렇죠. 어쨌든 PR로 보면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요. 이제 PER로 지금까지 말씀드렸고, 이거 되게 인상적이네요. 예, 여기 한번 보시면 이거는 이제 1980년부터인데 이건 어떤 거냐면 파란색 선은 주식 시장 S&P 500이에요. S&P 500의 기대 수익률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뭐냐 하면 또 PER의 역수고 뭐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 그냥 간단하게 주식에서 내가 기대하는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빨간색 선은 그 미국 국채 2년물 금리예요. 네. 2년물.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거죠. 여기 2000년 닷컴 버블 이후로 보면 네. 이 파란색 선이 빨간색 선보다 월등히 위에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채권에서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보다 주식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훨씬 높았어요. 네네. 그래서 주식을 하기에는 아주 좋았었던 거죠. 근데 과거 그 닷컴 버블 이전에는 이때는 보면 뭐 그냥 서로 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주식이 사실 80년대에서 닷컴 버블 직전까지 아주 많이 올랐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채권도 사실 그만큼 많이 올랐었던 네네.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뭐 둘 다 뭐 좀 비슷했다. 근데 이제 닷컴 버블 이후에는 주식이 이제 저금리가 아주 고착화되면서 이 주식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채권보다 훨씬 컸는데 네네. 지금 보시면 여기 좀 표시를 해놓은 걸 보시면 이제 미국 국채 2년물 금리와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거의 비슷해졌고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는 채권 2년물 금리가 주식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보다 다소 높아졌어요. 오. 그러니까 닷컴 버블 이후에 거의 처음으로 네. 이 그동안 압도적이었던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좀 축소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주식 시장은 영영 안 되는구나 이렇게 그 생각하실 수도 정도는 있는데 아니지만 그 좀 정도는 부정적으로 보실 수도 네. 있는데 근데 이것도 감안은 해야 돼요. 뭐냐면 PER이 좀 높아도 네. 주가가 더 가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채권의 기대 수익률이 주식의 기대 수익률보다 높아도 네. 주가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요 화면 보시면 요때 보시면 미국 국채 2년물 금리가 기대 수익률이 주식 기대 수익률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러네요. 비슷한 것도 아니고 훨씬 높아요. 네.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닷컴 버블 딱 직전이에요. 초기. 1998년, 예. 1999년 네. 막 이럴 때거든요. 그때 주식 시장은 굉장히 괜찮았어요. 맞아요. 예. 그런 전례가 있고 또 PER로 놓고 봐도 지금이 30.7배잖아요. 여기거든요. 네. 여기인데 이렇게 뒤로 이렇게 쭉 밀어보면 이럴 때도 있었어요. PER이 더 올라가면서 주가가 쭉 올라가는 거죠. 네네. 이때도 닷컴 버블 전이었어요. 음.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수준이라고 해서 주가가 당장 제가 뭐 떨어질 거다 이런 걸 주장하는 게 아니고 네.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평균으로 놓고 보면 그냥 멀리서 보면 사실 지금 가격이 이렇게 싼 건 아니니까 지금 갖고 계신 분이면 일단 아까 제가 전반부에 말씀드렸던 뭐 실적이나 금리나 이런 것들이 좀 우호적이니까 일단은 갖고 가시는 걸 저도 뭐 추천을 드리는데 근데 이제 새로 들어간다든지 처음 하신다든지 아니면 내가 좀 더 살까 좀 공격적으로 살까라고 고민하시는 분이면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한 번쯤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맞는 말이지만 참 애매한 말이네요. 정말 정확하지만 네. 정말 애매한 말이네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투자자분께서 네네. 이런 말씀하신 적 있어요. 뭐야, 한국에 계세요? 네, 한국 분이세요. 한국 분이죠. 투자는 적은 지식과 많은 상상력을 하는 게 아니고 네. 많은 지식과 적은 상상력으로 해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지금 뭐 주가가 올라가는 게 상상 때문에 올라간다는 게 아니고 그 뭐 구독자분들께서도 물론 잘 몰라도 주식 투자 잘 했으면 네, 너무 네. 좋겠지만 이제 상상은 좀 약간 좀 적게 하시고 이제 많은 이제 지식이나 뭐 학습 이런 걸 통해서 투자 수익률을 올리셨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되게 저도 주변에서 이제 돈 많이 번 분들을 인터뷰해 본 사람. 그러니까 제 주변에는 돈 많은 사람이 별로 네. 없어요. 근데 돈 많이 번 분을 인터뷰해 본 사람들의 특징을 좀 들어보면 네. 그분들은 항상
잃지 않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근데 맞아요. 예, 말씀하신 거에서 이제 우리가 상상력을 많이 더하게 되면 잃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러니까 많은 공부와 적은 상상을 하게 되면 사실 잃는 경우를 좀 줄일 수 있단 말이죠. 맞아요. 참 그런 자세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뭐 싶습니다. 늘 필요한 거죠. 물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좀 비싼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더 올랐어. 그럼 우리가 정말 원망스러울 거예요. 엄청나게 원망스럽겠죠. 그렇죠. 하지만 저도 이제 좀 제 좀 길었던 투자 네. 기간을 좀 돌려보면 조금만 지나면 그때 그 생각을 따를 거리라는 후회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네. 참 조금만 길게 보자고요, 우리. 조금만 길게 보자고요, 여러분. 좋습니다. 자, 박성호 손임 매니저와 함께 시장이 지금 어느 정도에 있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비싼 상태냐, 아니면 싼 상태냐를 한번 냉정하게 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